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통합수업 2학년 1학기 5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자연 주제의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배움 지도가 기억이 나나요? 배움 지도를 다시 보며 오늘 공부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식물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오늘은 동물을 중심으로 공부해 봅시다. 오늘의 공부 주제는 동물은 내 친구입니다. 중심 주제는 자연입니다. 목표를 다 함께 읽어볼까요? 동물을 조사하여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준비물은 색연필, 사인펜, 이면지, 동물 조사를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동물 조사를 위한 도구는 컴퓨터나 책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활동부터 즐겁게 해봅시다. 첫 번째 활동은 동물 5곡의 놀이입니다. 여러분 5곡에 대해서 아나요? 맞아요. 5번 힌트를 주고 관련된 내용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동물은 다리가 4개입니다. 다리가 4개 있는 동물들을 떠올려 볼까요? 어떤 게 있죠? 토끼, 또 누가 다리가 4개 있더라? 오, 호랑이, 맞아요. 생각나는 것들 한번 적어볼까요? 거북이도 다리가 4개 있었고, 고양이도 다리가 4개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곡에 이 동물은 폴짝폴짝 뜁니다. 폴짝폴짝 뛰는 동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중에는 아마 토끼 같은 게 포함될 것 같고, 강아지도 폴짝폴짝 뛸 수 있나? 네, 좀 고민이 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고개로 가봅시다. 이 동물은 알을 낳는데요. 토끼와 강아지가 알을 낳았던가요? 아니네요. 그럼 알을 낳는 동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새들은 알을 낳고, 뱀도 알을 낳죠. 도마뱀 같은 것들도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리가 4개가 아닌데 뭘까? 다음 네 번째. 이 동물은 자라면서 꼬리가 사라집니다. 꼬리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동물이 있대요. 뭘까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5번째. 이 동물은 개굴개굴 소리를 냅니다. 와, 여기에서 이제 알겠네요.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개구리입니다. 어때요? 정답을 맞췄나요? 마지막 5번째 고개가 아주 큰 힌트가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5고개를 만들어 봅시다. 놀이를 재미있게 하려면 선생님이 한 것처럼 첫 번째 고개보다 5번째 고개에서 힌트가 많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고개부터 이 동물은 개굴개굴 웁니다 라고 힌트를 주면 다음 고개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직접 내용을 만들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선생님께 5곡의 문제를 내어보세요. 두 번째 활동은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조사해 나만의 동물사전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동물이 있나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조사해서 동물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조사하기 활동에 도전합니다. 우리 통합수업의 첫 시간에 통합수업에는 조사하기와 정리하기 활동이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조사란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자료를 찾아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정리는 사전 만들기처럼 내가 조사한 내용을 보기 쉽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조사해서 사전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김새 사는 곳, 먹이, 생김새를 보고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특징. 여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 외에 추가로 더 조사하고 싶은 것을 적으면 됩니다. 조사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어른들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조사하는 건데 모든 어른들이 모든 동물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죠. 그럼 오늘 주제에는 적절한 조사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찾을 수도 있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거나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본다면 동물과 관련된 책은 주로 400번에 많이 있습니다. 400번대에 가서 동물 도감 위주로 찾아보세요. 찾기가 어려우면 사서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해도 됩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터넷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골라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지 않아도 손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요. 자료를 검색할 때는 구글이나 네이버 혹은 유튜브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이버 지식백과를 이용하는 방법을 함께 봅시다. 선생님은 장수풍뎅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장수풍뎅이 좋아하나요? 자, 먼저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해 봅시다. 내가 조사하고 싶은 동물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선생님은 장수풍뎅이를 검색했습니다. 자, 검색 후에 밑에 정말 많은 자료가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지식백과에 들어갈 겁니다. 지식백과는 바로 보이지 않으면 여기 점 3개를 클릭하면 지식백과가 나옵니다. 지식백과로 들어가면 장수풍뎅이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장수풍뎅이 사진도 나오고 글 설명도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조사하기로 한 게 뭐였죠? 네, 생김새, 그 다음에 먹이, 사는 곳, 그리고 생김새는 그림으로도 그리고 밑에 특징을 글로도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생김새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먹이는 어디에 있을까? 빨아먹는다. 여기가 먹이겠네요. 앞에를 볼까요? 오래된 나무에서 흐르는 진을 빨아먹는다. 먹이는 나무찐이네요.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여기가 아니고 사는 곳이 아니고 먹이는 나무찐. 자, 그럼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 여기 앞에 딱 있었네요. 숲속의 참나무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럼 사는 곳은 숲속의 참나무. 그 다음 생김새를 우리가 보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기 문장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생김새라는 키워드가 여기 딱 보이네요. 수컷의 머리에는 긴 뿔이 나 있고 가슴 등판에도 뿔이 있다. 오, 그리고 앞에 가장 몸집이 크고 잘 알려진 곤충이다. 이런 설명도 있네요. 여기 밑에 몸 모양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약간 길쭉한 타원형, 색깔은 검정색 또는 갈색, 광택이 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김새를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네요. 이렇게 백과사전에서 내용을 검색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다가 적는 겁니다. 적을 때는 아까 전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이해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그대로 베껴 적는 것은 조사하기와 정리하기가 아닙니다. 이해한 내용만 적절하게 적어보고 특징은 앞에 있는 내용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을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백과사전에 나올까요? 네, 나오지 않죠. 이건 내 마음이니까 여기에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문장으로 적어봅시다. 세 번째 활동은 오늘은 천천히입니다. 자연과 관련된 음악을 듣고 느낌을 표현해 봅시다. 일단 음악을 조금 들어볼까요?
이 음악은 사진 속 작곡가가 만든 곡입니다. 이 작곡가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아는 친구들이 있네요. 맞아요. 베토벤입니다. 우리가 들은 곡은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입니다. 전원은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을 뜻하는 말입니다. 논과 밭이라는 뜻이에요. 베토벤은 이 음악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시골 풍경과 새소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간에는 새소리를 악기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음악을 조금 길게 감상하면서 느낌을 교재에 자유롭게 표현해 봅시다. 음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어떤 구체적인 장면을 그려도 되고, 나무가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하는, 혹은 어떤 장면이 아닌 떠오르는 색깔과 모양을 자유롭게 그려도 됩니다. 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동그라미들이 굴러가는 모습을 알록달록하게 표현해도 되고, 물이 흐르는 모습을 표현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음악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자연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진짜 자연을 보러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야외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외 안전에 대한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해봅시다. 첫 번째, 산이나 풀숲에 갈 때는 시원해야 하니까 반바지를 입는다. 정답은? 네,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바지 입으면 좋지 않을까요? 왜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될까요? 맞아요. 산이나 풀숲에는 곤충들도 많이 있고 풀에 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긴 팔도 입으면 도움이 되겠죠. 여름이라면 얇은 천의 소재의 옷을 입으면 되겠네요. 2번, 야외 활동을 할 때 모기 및 진드기 기피제를 뿌린다. 정답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뿌리고 가면 모기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을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를 사용한다. 이건 어떨까요? 네, 정답입니다. 풀밭에는 작은 보이지 않는 곤충들도 많이 있고 풀에 베일 수도 있으니까. 다음 네 번째, 버섯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버섯을 발견하면 맛을 본다. 이건 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사실 버섯의 종류 중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또 독이 있는 버섯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 버섯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이 겉모양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맛을 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야영 중 추워지면 감기에 걸리지 않게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운다. 어떨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다가 텐트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놀이는 동물 흉내 달리기입니다. 출발선과 반환점을 정해서 동물 이름을 적은 종이카드를 만들어 뽑아보세요. 동물은 코끼리, 원숭이, 토끼처럼 특징이 명확한 동물이 좋습니다. 종이를 뽑아 나온 동물의 모습을 흉내내며 달려봅시다. 여러 명의 친구가 있다면 릴레이로, 혼자라면 목표 시간을 정해서 도전해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2학년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